6%, 7%. 이렇게 높은 개당 수익률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죠. 네,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 딱 경고등이 켜져요. 아, 이거 혹시 함정 아닐까 하는. 맞아요. 주가가 폭락해서 수익률만 높아 보이는 그런 위험한 주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높은 배당주를 약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 발을 들였다가 배당금은커녕 원금까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으니까요. 시장의 비관론이 극에 달한 주식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눈앞의 주가 하락과 이 시장의 비관론이 정말 그 기업의 본질적인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과잉 반응, 즉 기회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석은 바로 그 과잉 반응에 주목합니다. 시장의 집단적인 공포가 때로는 우량한 기업의 가치를 뭐랄까 터무니없이 끌어내릴 때가 있거든요. 아, 시장이 오해를 한다는 거군요. 네. 오늘은 그렇게 시장의 오해 속에서 저평가된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 개의 기업을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상징적인 건물주 BC 프로퍼티스, 통신업계의 잠자는 거인 버라이즌, 그리고 위기에 빠진 햄버거 체인 웬디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각 기업의 위기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문제인지 아니면 시장의 오해와 편견이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인지 오늘 당신과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카지노 제국의 보이지 않는 주인 VC 프로퍼티스부터 시작해보죠. VCI 프로퍼티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사업 모델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죠. 네, 그렇죠. 시저스 팰리스, MGM 그랜드 같은 라스베거스의 상징적인 카지노 호텔들을 포함해서요. 미국 전역의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 54곳을 소유한 말 그대로 슈퍼 건물주입니다. 카지노들이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는 그런 구조고요. 네, 임대 계약도 보통 15년, 20년씩 아주 장기로 맺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중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인 건물주 회사의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15% 이상 빠졌습니다. 15%나요? 네, 카지노 산업의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핵심 세입자 중 하나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가 월세 좀 깎아달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소문 때문이에요. 아, 솔직히 그건 좀 무서운 소식이죠. 그렇죠. 리츠의 심장은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인데 가장 중요한 세입자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건 그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아요. 시장의 공포에 떠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VCI의 현금 흐름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저 같아도 당장 팔아야 하나 고민할 것 같은데요. 건물주 입장에서 월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큼 끔찍한 시나리오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 분석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죠. 네,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걸 단순한 임대료 인하 요구로 보면 안 되고요. VCI가 시저스를 상대로 벌이는 뭐랄까 전략적 체스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체스 게임이요? 네, VIC가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체스 게임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만약 BIC가 시저스의 임대료를 일부 깎아준다고 가정해보죠. 네. 시저는 BIC가 손해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BIC는 그 대가로 훨씬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더 큰 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시저스가 소유한 다른 알짜 부동산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인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현재의 임대 계약을 10년, 20년 더 연장해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내걸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월세 몇 푼을 양보하는 대신에 미래에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을 헐값에 사오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을 늘려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를 이용해서 제국의 영토를 오히려 더 확장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투자가 되는 셈이죠. VIC의 경영진은 이런 종류의 협상에 아주 능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시장의 공포는 이런 복잡한 셈법을 계산하기보다는 당장의 악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게 바로 논리의 핵심입니다. 결국 지금의 불안감은 BIC의 협상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연 6.1%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으며 버티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내심에 대한 보상이 꽤 쏠쏠한데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날을 기다리는 대가로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죠. 카지노 제국의 건물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데 이렇게 한 분야의 제왕이지만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또 다른 거인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아마 당신의 주머니 속에도 있을지 모르는 이름, 바로 통신업계의 버라이전입니다. 버라이전의 상황은 정말 역설적입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배당을 줄인 적 없이 꾸준히 늘려온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거든요. 맞아요. 안정성의 상징이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주가는 오히려 10% 하락했습니다. 10년간 10% 하락이요? 와,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245%나 오른 걸 생각하면 이건 거의 배신감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렇죠. 버라이즌 주식을 10년 동안 들고 있었다면 사실상 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배당을 꼬박꼬박 받았다고 해도 말이죠. 바로 그 끔찍한 성과 때문에 투자자들이 버라이전에 등을 돌린 겁니다. 성장은 전혀 못하고 현금만 꾸역꾸역 뱉어내는 늙은 공룡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배가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CEO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시작된 대대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버라이즌이라는 슬로건 아래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이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요? 네, 통신산업은 오지만 같은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장치산업이라 새는 돈을 막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잠깐만요. 비용 절감이요? 수십 년 된 거대 기업이 이제 와서 비용 좀 줄인다고 시장의 냉담한 시선이 바뀔까요? 는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시장이 낙인을 찍어버린 것 같은데 그 인식을 바꾸기엔 좀 역부족일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비용 절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의 성공이 시장의 인식을 바꾸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이라면 주가가 기업의 이익 대비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는지를 따지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버라이즌의 주가 수익 비율 PE는 약 8.5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8.5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쟁사인 AT&T는 10배, T모바일은 16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이 경쟁사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시장이 버라이즌의 미래를 얼마나 어둡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버라이즌이 비용 절감에 성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숫자로 증명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이 공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네? 라며 버라이즌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갑자기 T모바일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처지의 AT&T 수준, 즉 PE 11배 정도까지만 재평가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PE가 8.5배에서 11배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주가가 약 30%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연 6.7%의 든든한 배당은 보너스고요. 바로 그 시나리오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순간 주가는 순식간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와, 비용 절감이라는 작은 날갯짓이 주가 재평가라는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는 시나리오도 흥미롭지만 아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기업의 이야기는 더 극적이죠. 그렇죠. 마지막 주인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햄버거, 웬디스입니다. 웬디스의 상황은 앞선 두 기업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난 1년간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요. 반토막이요? 네, 매장 매출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같은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죠.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유형의 주식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경영진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즉 기업 회생 전략에 돌입했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먼저 복잡했던 메뉴를 단순화해서 주방 운용 효율을 높이고 있고요.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같은 기술 투자를 늘려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과감한 조치가 있죠. 바로 실적이 부진한 매장 수백 개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몸집을 줄이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전체 매출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투자자들은 매출 감소를 최악의 신호로 보는데 이게 어떻게 턴어라운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역발상적인 접근 때문에 아직 시장이 이 전략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 웬디스 경영진의 생각은 이겁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수익성에 집중하자. 계속 피를 흘리는 부실 매장들을 과감히 잘라내서 회사 전체를 더 건강하고 단단한 체질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크기는 좀 줄어들더라도 남은 매장 하나하나의 이익률을 높여서 내실을 다지겠다는 거군요. 전략적 후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걸 넘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체질 개선에 성공하면 나중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더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아직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이 이런 잠재적인 개선 효과를 주가에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네요. 네. 그들은 여전히 매출 감소라는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서 웬디스를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인식이 현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시차. 긍정적인 변화가 실제 실적 숫자로 명확하게 찍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긍정적인 변화가 현실화되기 전에, 즉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투자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폭락하면서 PE는 10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웬디스가 잘 나갈 때는 15배 수준에서 평가받았던 이력이 있죠. 그렇군요. 만약 이번 구조조정이 성공해서 과거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한다면 주가 역시 과거 수준의 평가를 되찾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6.5%라는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웬디스의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 성공하기를 기다려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세 기업 모두 각기 다른 종류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명확한 생존 전략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살펴본 VIC Properties, Verizon, 웬디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이지만 최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장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의 비관론을 뒤집을 만한 변화의 서사가 각자 진행 중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서사가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자에게 이 기업들은 인내심에 대한 보상으로 연 6%가 넘는 높은 배당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략들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오늘 분석의 핵심은 역발상 투자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 그 거대한 흐름과 반대로 헤엄치는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외면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낼 때 오히려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단기적인 비관론과 장기적인 잠재적 사이에 발생하는 그 불일치,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바로 역발상 투자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암울했던 과거 데이터와 미래의 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당신은 지금 백미러에 비친 과거의 실적을 보며 운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방의 짙은 안개를 꿰뚫어 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적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불확실한 믿음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베팅하고 계신가요?